네, 수능 영어를 보는 새로운 시각 진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진 만큼 여러분들 긴장감도 또 남달랐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모의고사, 얼마 전에 물론 이제 4평을 치렀지만 좀 못 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 게 재수생들은요, 수능 이후에 거의 처음일 테고요. 재학생들도 11월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야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면서 치렀을 테니까 3학년 들어와서 정말 힘든 그런 시험을 거의 처음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실력 발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월 모평을 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한 점을 잘 챙기시고요. 저와 함께 간단한 그런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6월 평가 모의평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짤막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네. 6평 난이도는요, 가장 궁금해 했을 부분이긴 한데, 딱 작년 수능만큼이었다. 어쩌면 작년 수능보다 조금은 좀 쉬웠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학생들마다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기항에서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문의 난이도도 그리고 선지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과 항상 비교를 해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6월 모평은 항상 그 전년도 수능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작년 수능과 거의 난이도가 비슷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난이도 적정성은 정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난이도가 상대평가 때보다 그렇게 막 상대평가 때처럼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지금 없이 정말 꾸준하게 적정성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계속 지금 난이도는요 잘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요 정도 내가 극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6평 자체 점수에 좀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라는 거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정말 재수생들 그리고 재학생들 6평 점수가 수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6평 점수로 여러분들 원서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시나 그런 어떤 정시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고 나서 지금 저번 주 목요일 날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끝났으니까 지금 한 목, 금, 토, 일 재수생들 거의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옆에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6평 끝나고 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는가를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에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멍만 때리는 학생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감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6평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9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수능을 위해서 빨리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6평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뭔지, 내가 풀 때 느꼈던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부족해 라는 것들을 지금 빨리 복기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9평 때는 그걸 보완하고 내가 9평 때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9평 때 시험 본 걸 가지고 또 12월이죠. 12월 수능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 한번 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고 너무 또 잘 봤다고 해서 정말 의기양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잘 봤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니까 그냥 쭉 진행을 하면 되고요. 본인이 못 봤다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라는 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공부를 못하는, 그런 제대로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내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재수생들이나 재학생들을 맨날 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시험 보고 나면 아이들이 벌써 좀 약간 좀 이게 눈이 좀 풀리거나 좀 약간 정말 힘들어하거나 뭐 계속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빨리 원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질수록 본인 손해라는 거 명심하세요. 아셨죠? 자, 지금 6평은요 공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피드백하고 빠르게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바로 보완에 나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9평을 대비해야 돼요. 자, 체감 난이도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물론 학생들마다 다를 거예요. 체감 난이도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 정말 그런 난이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느꼈던 그런 난이도인데요. 체감 난이도의 상승 당연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BS 연계 자체가 일단 독해 연습에서 거의 다 됐고요. 여러분들이 독해 연습을 좀 공부를 많이 못했던 상황에서 6평을 받기 때문에 아마 체감 난이도가 상승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EBS만 집착하는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독해에 대한 개념 없이 EBS를 보면요.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속도나 문제 푸는 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EBS만 집착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EBS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EBS를 해야죠. 하지만 EBS의 내용에만 집착하는 학생들, EBS 내용만 달달 암기하고 EBS에 있는 어떤 문장만 암기하고 거기에 있는 것만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학습이 뭐냐면 독해에 대한 원천적인 개념입니다. 독해에 대한 개념이 전제가 되고요. 그에 따른 방법으로 EBS를 적용을 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EBS의 내용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에 대한 어떤 상승을 느꼈던 학생들은요, 바로 이 부분, EBS 내용만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본인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향후 대책에서도 얘기하겠지만 EBS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EBS가 정말 득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EBS는 정말 똑바로 공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증이죠. 직접 연계에 대한 어떤 지문이 오답률, 물론 이제 뭐 EBS를 독해 연습을 저 뒷부분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재수생들도 뭐 기출문제하고 뭐 하느라 수특 정도는 끝냈을지라도 뭐 독해 연습까지는 뭐 손을 좀 제대로 못 댄 학생들이 뭐 많았을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모평 정답률을 좀 오답률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직접 연계는 이제 31번부터 38번까지 31번, 2번, 8번 60%대를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왔는데요. 31번 직접 연계 빈칸 추론 60%였고요. 오답률이요. 32번은 61%, 38번 직접 연계인데 62%에 해당하는 오답률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요. 수능 때도 약간 비슷해요. 수능 때도요. 직접 연계임에 불구하고 한 56%, 58%대가 많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EBS를요 정말 내용만 암기하고요 그 지문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좀 가진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말하지만 EBS는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서 기억이 나야지. 아, 이 지문 뭔데? 아, 여기 뭐가 들어갔었는데? 아, 여긴 어떤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라는 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5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아, 그리고 또 제대로 답도 못 체크해요. 그러한 것들이 이런 어떤 오답률이 그러한 것들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선생님이 수능 때도 오답률을 좀 조사하지만 직접 연계에 대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좀 정말 좀 조금 쉽게 낸 것들은 직접 연계에 대한 오답률이 좀 낮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직접 연계에 대한 오답률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다라는 것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EBS 내용에만 집착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대책이에요. 향후 대책. 이게 좀 중요하죠. 뭐 총평이야. 뭐 이미 끝난 시험이에요. 끝난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올바른 활용 방안입니다. EBS를요, 여러분들이 재수생들은 좀 알 거예요. 이제 재학생들이 좀 문제인데 재수생들은 좀 그걸 알죠. 아, EBS 그냥 뭐 닥치고 암기하고 지문 공부하고 해봐야 수능장 가서 정말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본인들이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것도 본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BS를 정말로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EBS를 하느냐? 연계 교재로요, 비연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EBS의 원래 책은 그대로 놔두고 뭐 동영상 강의 선생님이나 분석서 이런 거 막 공부하고 하죠. 분석서요, 그거는 정말 물론 좋아요. 분석서 뭐 여러분들 혼자 자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문제를 비연계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풀고 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비연계적 시각에서 공부를 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모르는 부분이나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을 분석서를 참고하는 정도로 가야지, 여러분들은 분석서를 끼고 있는 게 문제예요. 분석서를 끼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양질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에 그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EBS 교재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런 EBS 내용에만 집착하다가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연계 교재로 비연계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독해 개념에 대한 게 선행되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 독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EBS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원천적인 독해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독해부터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독해는 정확한 독해 개념에 따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번 6평에서는 마찬가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시간이 왜 부족해요? 다 읽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정말 문제마다 다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읽고 풀려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맨날 모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아,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 저 문제에 대한 접근법, 답이 나왔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가는 그런 대담함, 그러한 확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확한 독해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읽고 푸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수능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냥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간 안에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어법이죠. 어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밑줄이 뭘 물어보고 있는가,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법 문제, 이번에 정말 쉬웠죠. 어법 문제 본인이 연계가 됐지만 비연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뭘 묻는지, 그리고 문장 구조는 항상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공부를 했다면 어법 문제도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서도요, 그렇게 어법 문제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어휘죠. 제발 어려운 어휘 골라서 외우지 마세요. 안 나와요, 시험에. 그 어려운 어휘 외워봤자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요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휘들은요,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문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휘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수능에서 베이스가 되는 어휘 있죠. 우리 이제 지문에 깔리는 단어,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인 어휘죠.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다이어 학습, 다이어 학습이 정말 돼야 됩니다. 기본 어휘에 충실하세요. 제발 어려운 어휘 골라서, 아, 나 이 단어 다 아는데, 아, 나 이 단어 다 아는데 굳이 이거 외워야 되나? 나 정말 어려운 어휘 뭐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어휘 책을 막 몇 권씩 갈아서 하는 학생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기본이 되는 기본 어휘 책 한 권이랑 EBS 연계 단어장 한 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에 나오는 단어들, 거기에 나오는 다이어들 따로 다 정리하고요. 그렇게 하면 수능에서 절대 어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모든 어휘를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처음 보는 어휘, 어려운 어휘,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처리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냥 다 내가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이 읽다가 어휘가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막히고 시간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이번 6평에서도 몇 번 했죠? 그 23번이었나요? 제목 문제? amount to가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그거 바로 그냥 그 무시하고요. 이어지면서 그냥 defining으로 그냥 바로 갔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굳이 그 amount to가 뭐지 하고 기억을 하는 막 해내려고 하는 순간 아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러는 순간 벌써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물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돼요. 하지만 실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발 기본 어휘에 좀 충실하자. 자, 구문이죠. 구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글을 읽습니까? 최근 3개년 수능 기출문제 그리고 평가원 6월 9평까지 해서 모든 구문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EBS 책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구문 때문에 수능을 못 본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모든 걸 자꾸 새로운 걸 하려 하지 말고 해야 돼. 진짜 새로운 것만 하려 하지 말고요. 6평, 9평, 최근 3개년 수능까지는 정말로 양질의 지문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많은 양을 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루에 한 3문제 정도만 독파를 한다면 한 달이면 100문제죠. 2달이면 200문제 정도 되죠. 그렇죠?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단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그냥 이거 이런 내용, 이거 이런 내용 이렇게 했다가는 수능장 가서 안 돼요. 깨져요. 정확하게 구문학습이 돼야 되고요. 그 구문학습을 토대로 독해에 대한 개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문제 풀면서 실력이 늘 거라 하는 학생들 네, 문제를 풀면 실력이 늡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3등급인 학생들이 문제 10회분을 푼다 해서 2등급이 될까요? 물론 어쩌다가 2등급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실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3등급인 학생들이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 계속해서 3등급이 나와야 돼요. 맞죠? 하지만 그거를 1회씩 풀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한 10회분 때는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본인의 실력이에요. 하지만 우연히 2등급이 된 걸 본인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양치기만 하는 학생들 절대 안 돼요. 아시죠? 예, 양치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양질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아주 길게 잡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모의고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양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그리고 EBS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모의고사 문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온 이제 뭐 봉투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해서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정말 괜찮은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적당한 양을 풀면 돼요. 단 여기에 항상 선생님이 전제로 까는 건 뭐예요? 피드백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총평과 향후 대책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6개월까지는 안 되겠지만 5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너무 나쁘지 않다라는 학생들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6평 여러분들 6평 가지고 수능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 6평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본인의 컨디션, 즉 본인 상태를 빠르게 인지하고요. 9평을 또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6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총평과 향후 대책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9평 시험 때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